장동혁 노선으로 선거하라. 책임도 져라. 소장파가 전략적 투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투항. 그냥 무장해제에서 투항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전략적 투항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위기 상황에 야당이 제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은 아무래도 위기 극복을 하는 그런 능력, 경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야당 견제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 이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내홍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그러니까는 다른 건 다 놔두고 전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막 공격을 했죠. 하나는 이 대안과 미래라는 소장파 모임, 소장개혁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파 모임. 또 하나는 친한계가 있었는데 약간 여기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친한계 중에서 한 6명이 소장파, 대안과 미래에 가 있죠. 그런데 대안과 미래가 오늘 전략적으로 투항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더 이상 대치하지 말자. 전륜이냐 전환이냐. 우리가 뜻을 꺾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륜 뜻을 꺾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니까는 그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게 좀 탐탁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 노선 그대로 해서 전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전환 이 지방선거를 이수 전환을 해서 그럼 장동혁 주도로 선거를 치러라. 그 대신 결과는 책임져라. 당연하죠. 자, 그런 오늘 상당히 좀 반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한계가 고립되겠죠. 특히 한동훈이 고립되겠죠. 한동훈 혼자서 지금 제명돼서 또 대구 갔다 부산 가서 아무리 외쳐봤자 이제 큰 기차는 가는 겁니다.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과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기차는 완전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상당히 큰 목소리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대치를 했던 25명 이상의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탔습니다. 장동혁 호에 탔습니다. 그럼 기차는 달리는 거죠.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들 모인 대안과 미래가 오늘 장동혁 대표와 소위 말하는 전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재차 확인을 했다. 만났습니다. 이 대안과 미래 소속 간사가 2명입니다. 조원희 의원, 서초의 조원희 의원, 그리고 부산의 이성건 의원, 조원희, 이성건 두 의원이 오늘 장동혁 대표도 면담을 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만난 다음에 기자들 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 지도부에 그러니까는 장동혁 지도부와 송원석 원내 지도부에 전륜은 다시 한번 강국하게 그리고 강하게 요청은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적지를 두고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 혹은 전략, 전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이제 서로 목적은 같지만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목적은 같지만은 전략, 전술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다. 자, 그러면 확인했으면 지금까지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꺾으려고 막 했죠. 장동혁 보고 저런 선언해. 막 꺾으려고 막 하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저런하면은 더 큰 분란이 있어. 그러니까 저런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다. 이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는 대안과 미래가 아니야 저런해야 돼 막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한 만큼 이제는 사실상 지도부를 향한 노선 전환 요구는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단하겠다. 그리고 빠르게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을 하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죠. 그거야 당연하죠. 장동혁 주도를 해서 이 선거 지면은 책임 물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패배를 하면서라도 당권을 지키려고 장동혁이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방선거 지면 당권 날아가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조은희 이성건 대한과 미래 이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저희들만의 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관철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있었다. 지도부의 노선 변경이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도부에 있는 만큼 지도부에 그 책임이 있으니까 노선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맡겨두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선거는 어차피 지도부가 치르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오롯이 당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마치 무슨 뭐 다른 괴락이 있는 것처럼 친한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왔죠. 조은희 의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 나름대로 계획과 구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름대로 계획과 구상이 다 있겠죠. 당연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과 구상을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관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도 서로가 인정을 했다. 장동혁 대표도 그런 관점이 있구나. 이 소장파 쪽에. 소장파도 장동혁 지도부가 다 계획이 있구나. 서로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 변화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에게 이름을 하겠다. 외연 확장을 하든 중도 노선을 걷든 노선 수정을 하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몫이다. 다만 선거 결과에는 책임을 져라. 원래 이게 현실적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지금이라도 좀 만시지탄이지만은 이런 그 정리를 한 것이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과 미래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개혁 모임 뭐 이렇게 불리는데 초선 재선들 모임인데 한 25명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나서 중진도 일부도 들어가고 안철수 의원도 아마 들어가실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12월 3일 날,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1주년 때 대국민 사과문 같은 것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주장까지 했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노선 전환에 대해서 비공개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했지만 지도부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은 이 대안과 미래 쪽에서 의원총회 투표에 대해서 지도부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건 확실했다. 결론을 볼 수 없는 무한 반복되는 논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원총회 소집은 이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대안과 미래 쪽에서 이 장동혁 대표에게도 그렇고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도 특정 계파를 둘러싼 잇따른 징계에 대해서 대승적 화합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고심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한동훈의 이 대구 서문시장의 그 방문에 참석을 해서 막 수행을 하다시피 했던 그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또 7일날 부산에 가겠다는데 거기 가서 또 수행을 하겠다는 그 의원들을 대해서 이 징계 요구서가 올라갔죠. 윤리위에. 이제 그거를 좀 철회를 하면서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고 했고 장동혁 대표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친한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몰아줘야지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친한계에서 일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동훈만을 위한 이런 정치를 하는데 오늘 제가 낮에 전에 드렸다시피 어제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세계 악법에 대해서 국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재명에게 거부권을 요구하는 그런 장애 집회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친한계가 대거 빠졌다. 진종호, 박정훈, 정승국.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아니, 아무리 당 내에서 싸우더라도 지금 이재명이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그걸 막 흔드는 그런 법안들을 이재명 정권에서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우자는데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는데 그것까지 보이콧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당 내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원래 그런 거죠. 뭐 정치권에서 각 정당 안에서 여러분이랑 파벌들끼리 경쟁을 하고 하지만은 상대 진영하고 싸울 때는 같이 뭉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난리가 나서도 뭐 합당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이재명 패싱에서 합당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뭐 김어준, 정청래 이쪽하고 이재명 쪽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도 이 법안 통과시키는 거, 그 조의대 막 압박하는 거 여기서 똘똘 뭉치죠. 그런데 지금 친한계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대여 투쟁을 하는데 이재명 정권과 맞서서 투쟁을 하는데 이것을 빠지면서 보이콧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내일 또 그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어제 그 107명 중에서 한 80명 참석했죠.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참석을 할지 친한계가 내일 같이 동참을 할지 그 부분도 지켜보고 나서 정말 징계하는 거를 유보를 하든지 뭐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한동훈은 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부산 방문을 앞두고 그 팬클럽 위도훈이 총결집하고 있다.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처럼 버스 대절하면서 새 가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도훈이 쪽은 7일날 부산 구포시장 금정구 온천천 일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동훈이 가서 한동훈이 미리 공고를 했죠. 이 자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이 부산 방문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는 7일 점심시간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드리고 시민들도 뵙는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시간까지 장소 시간을 미리 이야기하는 건 모여라라는 신호죠. 모여라. 소문시장도 가는 것도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전국에서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막 모였다. 그때 뉴데일리가 취재를 해서 그때 다 설명을 들었죠. 전국 각지에서 버스 대절해서 갔는데 마치 이제 뭐 대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 가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별 이동 계획도 다 공유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 버스 대절도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 그것도 역시 뉴델리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뉴델리에서 이 서문시장 거기에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갔다는 것을 보도를 했죠. 그런 게 이제 일반 언론들은 다른 언론들은 그냥 무슨 뭐 장동혁 그 대표가 대구에 갔을 때하고 서문시장 갔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그때는 썰렁하고 이번에는 열기가 한동안 갔을 때는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하는데 그때는 대구 서문시장에 있는 대구 시민들의 이야기고 지금은 대구 시민들이 과연 그 안에 얼마나 있었겠느냐.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막 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부산에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정 부분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한과 미래 가장 큰 그 어떤 수장파 그룹이죠. 그래서 그런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그 대한과 미래 쪽에서 장동혁 대표에게도 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구상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오늘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재 영입 5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2명 영입을 해서 발표를 했죠. 오늘 5명을 했는데 80, 90년생들 5명이 영입이 됐습니다. 청년들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공동이장 이범석 씨,
개인 카페 운영하는 소상공인 오성현 씨,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이호석 씨, 강단 스튜디오 대표 강아라 씨, 한동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철규 씨, 전부 다 2030들입니다. 2030들인데, 물론 지금 어떤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일부 이제 좌파 성향의 매체들도 지금 뭐 아주 이름이 알려지고 저명한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있다. 뭐 그렇게 또 해서 마치 이제 그 초치는 그런 기사들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죠. 어느 선거 때나 뭐 국민의힘뿐이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물 밑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청년들을 무슨 뭐 강력자치단체 성부채 내보낼 것도 아니고 일단은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광역의원, 서울시의원 이런 데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특히 재보궐선거 지역에 강력자치단체장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하나가 생겼습니다. 더 생겼습니다. 뭐 인천 계양을도 있고 구찬도 있고 뭐 여러 곳 있는데 오늘 박찬대 이 호텔 박찬대가 인천에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인천 그 시장 후보로. 그러면은 박찬대 지역구 연수 인천 연수에서 보궐선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곳에 출마를 시킬 깜짝 놀랄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 서정욱의 법들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출마를 시키면 된다. 가령 뭐 조국이 지금 군산 쪽에 뭐 출마를 한다고 하고, 저 계양을에 이재명의 신보, 그리고 또 송영길이 서로 다투고 있죠. 그런 지역에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조국을 수사를 했던 강백신이나 이 박상용이나 이런 검사 출신들을 투입을 하는 이런 방안까지 지금 물밑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좌파 매체들은 마치 이 영입을 아무것도 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인기가 떨어서 오래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초치는 기사를 오늘 또 내놓기도 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 영입을 위한 지금 다양한 방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죠. 하나는 국민의힘이 청년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해서 선거인단 300명 앞에서 공개 오디션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7개 시도 강역위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올릴 청년 후보를 뽑는 공개 오디션에 기존의 심사위원 외에 3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도입을 해서 심사를 맡기는. 그래서 최종 17명 각 시도에 한 명씩 투입을 할 그 신인들 17명 선발까지 절차마다 심사위원 평가, 선거인단 평가, 심사위원은 기존의 공천심사위원, 그 다음에 선거인단 300명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50%씩 합산을 해서 적용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그 검토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눈길을 끄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채널 A 단독 보도. 뭐냐? 가왕 오세훈에 맞서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복명가왕 경선 실시. 복명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얼마 전에 종영한 것 같은데, 이 가왕이 그 전에 이게 선출된 가왕이 있고 거기에 다른 가수들이 도전을 하는 그 도전하는 가수들 중에서 1등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왕하고 붙죠. 그 형식을 지금 실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오세훈이 일단 뭐 현역이니까는 현직이니까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이제 붙이지는 않고 4명 정도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복면가왕처럼 이렇게 오세훈에 도전을 할 사람을 뽑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서울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미가 있죠. 지금 서울시장 선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정원호가 이재명이 뭐 낙점을 했느니 뭐 박홍근이 서울시장 나서려고 했는데 그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 기회처 장관 후보자로 뺐느니 여러 가지가 이 사람 배치하는 문제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저런 식으로 해서 서울 시민의 이목을 끄는 방식을 사용을 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죠. 상징적인 곳 서울시장 선거 경선을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방식 오디션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인 오세훈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후보들끼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을 한 뒤에 최고 승자가 마지막에 오세훈과 결혼한 시기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왜 오세훈에게는 그런 특혜를 줘? 왜 다른 사람은 예선을 하고 오세훈은 본선만 하게 해?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런 방식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현역 단체장과 신인 후보들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인에게 진출을 문을 열어주는 차원도 있다. 그리고 신인 후보들에게 오디션 과정에서 인지도 하고 경쟁력을 쌓도록 한다. 일반 서울 시민들에게도. 그래서 현역 단체장과 신인이 경선에 나올 경우 그에 걸맞는 공정한 경쟁판을 깔아준다는 취지도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국민의힘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후보군이 나경원 의원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있고 초선 또 신동욱 의원이 있습니다. 당장 이것만 봐도 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죠. 오세훈이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윤희숙에게 좀 포위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도 그려지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사례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6.3 선거를 이제 좀 무슨 뭐 절연 이런 이야기는 숙지게 됐죠. 오늘 대안과 미래의 전략적 투항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도입이 돼서 좀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